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의 폴리토크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만나뵌 지도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었군요. 오늘 5번째 됐고, 오늘 모신 분은 요즘 아주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어느 책의 저자입니다. 제가 지난 9월 3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교보문고를 갔어요. 갔더니 교보문고에 요즘 아무래도 대세가 이제 안철수니까 안철수를 칭송하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보니까 눈에 탁 띄는 책이 하나 있어요.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 무슨 내용인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안철수에 대한 검증책입니다. 안철수의 검증책. 이 책인데요. 예, 보시면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 그래서 신화는 출발부터 거짓이었다. 또 뒤에 보면은 반칙과 특권의 화신 안철수. 안철수의 대선 게임 전략 해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거가 대선까지 104일 남고 지난 1년 동안 1년 넘게죠. 안철수 교수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선 주자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교수에 대한 어떤 검증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모시게 된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의 저자입니다. 황장수 소장이신데요. 우선 인사부터 드리시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입니다. 우리 황 소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톡 들어가시기 전에 또 본인이 아무래도 본인 소개하기 좀 쑥스러우실 테니까 제가 보면 우리 황장수 소장님 간단한 그 이력, 양력, 걸어온 길 제가 잠깐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에서 이제 학사, 또 석사, 대학원에서 석사하게 하셨고 한 10여 년 이상을 사회개혁운동하고 농민운동에 몸담으셨어요. 그러다가 1999년에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인데 젊은 피 수혈이 한참 이루어져서 이제 전문가 에리트들 젊은 사람들이 30대들이 마구 이제 보면은 국가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김대중 대통령은 또 뭐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서 새천년 민주당 총재였습니다. 그때 총재 특보했고 또 2000년에는 사실 새천년 민주당에서 가장 어렵다는 경상남도고 서부 경남이죠. 사천 거기 출마해서 아주 떨어지셨죠. 그러나 엄청난 나름대로 동서화합을 위해서 애쓰셨던 뭐 그런 어떤 이력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 정책위 부의장까지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은 또 탈당을 하셨어요. 탈당을 하신 다음에 또 이라크 재건 사업에도 좀 관여하셨고 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 쭉 책을 제가 쭉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보니까 좌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좀 바른 소리 하면서 우쪽인 목소리를 하고 또 우파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좀 진보적 목소리로 그 세상을 갖다가 좀 비판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거꾸로 산 문제적 인물이다 하고 스스로가 좀 소개하고 계시는데 또 한때는 2000년 한참 벤처 붐이 불 때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력한 그 부분 나중에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유력한 그 벤처 기업의 사장도 역임하셔서 그 벤처 열풍과 벤처의 거품, 열풍과 거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뭐 그런 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안철수 교수가 신주 인수권부 채권 BW라고 그러죠. 그 BW가 사실은 범법행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 칼라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과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우리 황장수 소장님이십니다. 우선 이제 뭐 제가 뭐 소개했는데 뭐 틀린 건 없습니까? 예. 다 맞게 정확히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예. 우선 뭐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 들으시겠지만은 안철수 이 만들어진 신화 이 책을 왜 쓰시게 되셨는지 뭐 그 우선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진보 성향 주간지나 뭐 각종 신문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책을 냈냐고 많이 물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 시기에 이걸 낸 게 아니라 저는 작년 9월 초에 안철수 원장이 처음 서울시장 출마를 논했을 때 저는 그분의 목표가 서울시장이 아니고 대선이다라는 부분을 이미 단일화하기 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되어가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현재 당시에 이 경제 민주화 또 보편적 복지를 여야에서 다 받아들여서 대선의 주요 아젠다로 가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 그걸 뒤엎기 위한 어떤 세력들이 안철수 원장을
유력하게 밀고 있다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글을 써야 되겠다 해서 작년 9월부터 뭐 최근까지 네. 수십 편의 글을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출판사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서 책을 내자.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이런 일로 세간의 화제가 되는 것들이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하다가 뭐 출판사에서 당신이 안 내면 또 다른 사람을 해서 내겠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이런 책이 나올 바에야 내 책을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판에 응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동안 쭉 하루 이틀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쭉 여기에 이제 한 1년 가까이 써오신 부분들을 이제 현재 시점에서 편집하고 보완하고 이제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보면 우리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 요즘 보면은 대선이 한 100일 앞두니까 뭐 네거티브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니까 네거티브라는 걸 우리 잘못 쓰고 있어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 검증이죠. 검증입니다. 네거티브가 바로 뭐냐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바마하고 롬니하고 지금 이제 치열한 경쟁 벌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운동의 가장 큰 운동이 선거 광고입니다. 광고의 90%가 네거티브 광고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출마해서 자기를 미화하기 나름이고 미화하고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성인 군자인 척도 하고 하다 보면 유권자는 속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누군가는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네거티브라 그러고 흔히 얘기해서 옛날 김대업 그거는 김대업이 한 건 마타도와 유언비어죠. 흑색선전이죠. 마타도와 흑색선전 유언비어는 사라져야 되지만은 네거티브는 우리나라 선거법상에도 본인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그 사람을 검증하는 일체 행위가 합법적인 선거운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우리 안철수 교수 만들어진 신화 한번 시원하게 네거티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소장님. 우선 보니까 쭉 제가 읽다 보니까 이제 소장님 이런 걸 쓰셨어요. 요즘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보면 안철수 교수 뭐 룸사롱 문제 이런 너무나 간단한 거. 또 요즘 최근에 문제가 딱지. 뭐 딱지, 재개발 딱지,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살아온 말이 위선이고 거짓말 했다는 그 정도 도덕성의 문제인 것 뿐인데, 더욱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은 범죄가 문제다. 화이트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쭉 책에 나온 그 핵심적인 사항들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무료 백신 배포 문제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안철수 교수가 보면은 요즘 뭐 국면 10군데가 11군데 책에도 보면 훌륭한 인물로 위인전 비슷하게 쓰여 있고 거기 보면 안철수 교수가 무료 백신을 갖다가 7년인가를 갖다가 막 나누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황 소장님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컴퓨터 PC가 대중적으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게 80년 후반, 이제 90년대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초창기에 파키스탄에서인가 어떤 행제가 90년대 초에 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처음 만들어서 그게 세계적으로 번져갔다는 겁니다. 아, 바이러스가 그때 만들어졌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컴퓨터 초창기에 재력이 있어서 컴퓨터를 이제 사서 연구하던 사람들은 바이러스라는 게 나오니까 너나 없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개인 차원에서 연구한 매니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 바이러스가 아까 파키스탄 형제가 만들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안 원장도 이제 그런 매니아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이 사업으로 연결이 됐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파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깔기도 했고 백신을 또 심지어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내가 백신을 이런 걸로 고쳤다고 자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작극도 벌이는 자작극도 벌였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솔직히 말하면 97년 99년 4월입니까 체르노빌 바이러스가 돼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경각심을 올려주기 전까지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걸 갖다 대체하기 위한 백신 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가 되지 않았죠. 아, 산업화가 되죠. 연구 단계. 연구 단계고 또 새로운 게 자꾸 나왔기 때문에 뭘 만든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백신 기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가 95년에 만들어졌는데 95년 6년 매출이 5억 대고 그때 뭐 딱 지난번 안철수 생각 보니까 월급도 못 줘갖고 뭐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96년에도 뭐 10몇 억이고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초기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를 백신을 그 산업화한다라는데 나선 사람들이 초기에는 무료로 많이 배포했죠. 왜?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자기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자기 회사에 그 백신을 이제 유료로 구입하기 위한 정착 단계였다. 이 미끼군요. 그 밑밥 뿌리는 단계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뭐 무료로 배포했다라는 부분이 거짓은 아니지만 그때가 이 유료화가 되기 전에 무료가 대세일 때 무료로 배포한 부분이 그럼 다른 회사들 다 무료로 했나요? 다른 회사도 많이 다 무료로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자랑할 게 아니군요. 뭐 자랑을 하고 그게 뭐 본인의 신화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 황 소장님 쓰신 책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 보다 보면은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무료로 이제 배부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 돼서는 전체 철저하게 유료해서 돈을 철저하게 받고 있다.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즘 보면 뭐 미국의 뉴욕 타임즈 인터넷판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는다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신문에 인터넷판은 아직은 무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따 장기적으로 종이 신문이 없어지면 이걸 유료로 다 하겠다라는 종이 신문이 없어지면 그때는 이거 볼 수밖에 없을 때는 그래 구독료 받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IT 산업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포탈 이용하는데 돈을 안 내는데 언젠가는 포탈을 이용하고 메일을 이용하는 게 이제 돈을 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죠. 이 비즈니스가 수익 창출 모델이군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백신도 황 소장 말씀대로 뭐 당시 그 다 남들 무료로 다 배포할 때 다 배포했고 결국은 어느 시점부터는 철저히 돈 받고 있는데 그렇게 자랑할 것은 못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또 보면은 안철수 교수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이제 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직원들에게 자기 주식 다 나눠줬다. 무료로 갔다가 미국 유학 가면서 다 나눠준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진짜 보면은 정말 좋은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황 소장님은 아니다. 그건 기망이다. 물론 나눠준 건 사실이지만 요만큼 나눠준 거에 불과하고 그거 갖고 마치 사람들의 착각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지 않고 그냥 거기에 편승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안철수 신화의 기본 패턴을 보면 그 아주 사소한 사실을 침소 봉대에서 전설화하는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IT 산업에서 저도 뭐 회사를 했습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만든 회사에 제가 투자도 유치하고 모든 걸 프로그램을 다 기획하고 짰습니다만 제 지분을 4%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한 관계자들도 다 지분을 골고루 나누고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보면 IT 산업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DW나 문상정자, 인공분할 또 온갖 그 금융 기법들이 동원되면서 떼부자들이 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투서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나 기술을 들고 다른 회사로 도망도 가고 했습니다. 그때 원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IT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입막음이나 또 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같이 몸을 담그게 만드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했죠. 말씀하신 공범화시킨다. 공범화시키는. 그래서 그 주식을, 적은 주식을 조금씩 다 나눠주는 거는 어느 회사든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에서만 있었던 것에 당시 벤처 업계 일종의 관행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눠주는 게 또 왜 나눠줬냐. 그 2001년 4월에 그 안철수 연구소가 한시큐어라는 거의 보잘것없는 회사를 시비를 현금이 아닌 시비를 그 전환사채를 142억이나 주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중요한 의문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의혹도 좀 제기됐죠. 그 안철수 연구소 직원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당시에 무마하기 위해서 좀 나눠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텔레비에 가서 질의를 예를 들어서 뭐 무릎팍 도사에서 강호동 씨가 물으면 본인이 그러지 않다. 그냥 1.52% 나눠줬을 뿐이다라고. 얼마요? 1.52%.
8만 주 정도. 그러니까 전 직원들한테 예. 다 준 게 1.5%? 1.5%죠. 예. 예, 그렇다고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예. 그렇게 자기가 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알려지게 해야지. 그 자기의 주요 신화가 돼서 주식을 나눠줬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언론사에 갔더니만 네. 방송 작가분이 네. 안철수 자기 멘토가 왜 멘토냐 하니까 주식을 다 나눠줬지 않냐 직원들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신화의 기본적인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부분에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정리를 안 하고 방치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공공성에 있어서 윤리를 대단히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대통령 직위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소극적인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법률적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런 거짓말이죠. 있죠. 예. 또 보면은 사실 이제 이 두 번 무료 백신 배포라든가 또 직원에게 자기 주식 전체를 갖다가 나눠준 듯이 이렇게 이제 알려져서 신화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보면은 아주 이 애국적 신화가 하나 있어요. 보면 안철수 하면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들었을 때 정말 유관순 누나같이 훌륭한 분이다 생각하는 분이 뭐냐니까 메가피라고 세계적인 IT 회사라 그러더군요. 메가피가 안철수 연구소를 갖다가 $10,000,000에 사겠다. 그런데 나는 못 팔겠다 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안철수 신화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황 소장님 또 책을 읽어보면은 그거 아니다. 이건 보니까 좀 얘기가 좀 복잡하던데요. 또 쉽게 한번 좀 풀어주시죠. 예, 그게 고등학교 기술 과정 교학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안철수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000씨는 미국 회사의 1,000,000불 매각 제안을 거절해서 아주 훌륭한 인물 남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벤처를 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매출 5억인 회사 그리고 특별하게 세계적인 그게 몇 년도에 있었던 그게 얘기죠? 97년도죠. 그러니 그때 5억 매출액이 안철수 연구소가 출범한 게 95년이니까. 예, 95년이고 96년 말 매출액이 정확하게 5억 9천입니다. 예, 그것도 한컴이 매출을 대리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한컴이라는 게 한컴 컴퓨터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5억 9천인 회사에 그런 어떤 바이러스의 기술을, 백신 기술을 가졌다. 미국의 그 메가피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그 보안 회사입니다. 거기도 물론 백신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의문을 가져서 이제 서류들을 뒤져보고 또 보도된 내용을 보고 하니까 이제 이 메가피사에서 안철수 원장 회사와 합작법인 예, 그게 이제 무슨 제작이 아니라 유통합작법인을 만들었다라는 게. 그러면 유통이라는 건 안철수 교수 걸 유통하는 겁니까? 아니면 메가피 걸 주로 메가피 걸 유통하고 안철수 걸 조금 넣는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97년 11월 3일에 미국에서 그 어그리멘트를 맺었다고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12월 달에 그 국내에서 조인식까지, 11월 달에 조인식까지 하고.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보면 안철수 연구소 쪽에서 자기 걸 넣자 했는데 메가피가 반대한다고 해서 깼다.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을 보면 51대 49 아니 51 저쪽 49 대표이사는 안철수 이래 돼 있습니다. 당시에 그게 보면 유통입니다. 유통. 메가피와 메가피 관련사의 백신과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가져와서 한국에 까는데 안철수 원장이 대표를 맡아서 그 합작법인이 국내의 총판과 대리점들을 전부 통일시켜서 유통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많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실행이 됐다면은 안철수 연구소 외에 다른 보안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메가피에 그렇죠. 다 종속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겼죠. 유통법인으로서요. 국내 보안업체들은 거의 전멸할 위기에 빠질 뻔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철수 원장이 미국의 매각을 거절했다 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의 백신 시장을 지켰다라는 애국주의, 좀 더 보면 국수주의적인 영웅이 돼서 나중에 99년 4월에 체르노빌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저런 영웅을 우리가 밀어주자 해서 국내 공공기관에 이 전부 30여만 대의 컴퓨터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장이 났을 때 집단으로 이를 몰아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화가 여기서 형성이 됐는데
뭐 솔직히 보면 그게 원활하게 서로 간에 양보가 조금씩 돼서 진행이 됐으면 안철수 원장이 국내 미국 메가피의 이 제품들을 국내에 들고 와서 네. 파는 총판 사장을 한 거 아닙니까? 대리점 사장을 뻔했군요. 예, 뭐 내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국내 쌀 농가가 FTA로부터 미국 쌀을 지키자 하더니만 예. 어느 순간에 미국 쌀 농장과 손을 잡고 예. 그걸 한국에 까는 네네. 대리점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의 신화와 배치가 되고 네. 또 중요한 팩터에서의 문제인데 네. 제가 그 M&A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제 블로그에 올린 바도 있는데 네네. 1000만 불 당시 환율로 하면 120억쯤 됩니다. 네네. 그런 정도의 M&A를 하려 그러면 네. 몇 달 전에 실무자들끼리 LOI를 맺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정보 누설이라든지 또 실사, 시장 조사 관련되는 수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뭐 보안 계약까지 맺으면서 서로 간의 협상 과정을 쭉 거치고 국내에 와서 실사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시장 조사도 하고 이런 걸 다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프라이스 딜, 네. 가격 딜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무자들끼리 그 합의를 하고 나면 네. 양쪽의 회장은 마지막에 나타나서 서명을 하죠. 네네. 미국 메가피의 그때 당시 뭐 빌라슨 회장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반도 전문 경영인입니다. 예, 예. 자기 마음대로 안철수 원장은 어느 날 안철수 원장의 그 뭐 해고록 일부에 보면 네네. 자기가 불러서 예, 그 미국 뭐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메가피 본사로 가니까 네. 자기를 환대하는 이런 분위기를 갖춘 채 1000만 불에 팔아라. 네. 주식이든 그다음 현금이든 원하는 대로 주겠다. 네. 팔고 당신은 뭐 요트를 타든지 편안하게 살아라. 네. 이러면서 해서 자기가 자기 직원과 회사를 지켜야 되겠다. 한국 백신 시장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욕심도 있었지만 머리에 스쳐서 내가 회사는 안 팔겠다. 네. 자기가 합작법인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고 네. 대신 네. 그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 예. 메가피에서 합작법인은 안 만들겠다고 해서 네. 그 자기가 합작법인 안 만들겠다면서 대신 네. 유통 제휴를 하자고 해서 제안을 네. 했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가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메가피에서 나중에 그걸 깼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네. 그 메가피사와 합작법인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철저히 안철수 연구소 쪽에서 감춰요. 부끄러우니까. 예, 부끄러우니까 감춰요, 철저하게. 네. 그래서 내용이 보면 어떻게 보면 합작법인이 실제로 만들어졌는데 네. 자기가 합작법인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저쪽에서 깨고 네. 단지 유통제휴, 협약 정도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합작법인은 어그리멘트까지 했고 국내에 네. 와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조인식을 했다고 한국경제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후적으로 네. 여러 가지 팩트들이 맞지 않고 이 1000만 불 매각 제한 부분이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포장됐다. 네. 또 M&A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이 마약 거래를 할 때도 오나끼리 만나서 이거 1000만 불 줄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철수 연구소 쪽에 네. 당신들 말을 입증하려면 네. 여기와 관련된 왔다 갔다 한 공문들이 있을 것이다. 공개해봐라. 근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여친 가서 이제 무료 백신 배포, 또 직원에게 자기 주식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메가피 $1000만 뭐 거부했다는 이런 신화, 안철수 신화의 3대 신화죠. 처음 기본 기초 신화인데, 뭐 이 부분은 뭐 우리 저 황 소장님께서도 위선이고 거짓말이고 뭐 이런 부분인데, 정말 더 큰 문제는 BW 이거는 화이트 범죄, 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런 그런 부분만은 진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갖다 하고 계세요. 예. 이제 BW 문제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우선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명하기 전에 네. 작년인가 본인이 국회에서 네. 동영상 이거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 벤처 사기가 많다. 네. 인사 한 반쯤 죽여놔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쯤 죽여놔야 된다. 예, 반쯤 죽여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은 과연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네네. 사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 뭐 사실은 뭐 해서 꼬치꼬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됐어요. 네네. 자, BW라 그런 것은 결국은 뭐 사람들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결국은 BW라 그런 건 회사채에다가 신주 인수권을 붙여가지고 네. 회사채도 사고 신주 인수권도 사는 겁니다. 예. 그럼 25억 BW다 그러면 네. 신주 인수권도 회사채도 25억을 사고 신주 인수권도 25억을 사야 되는데 예. 회사채는 뭐 20년 10.5% 해가지고 아주 높은 이자율에 장기로 해서 자기는 3억 4천만 내고 샀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예. 회사에 25억이 들어갈 돈을 3억 4천만 냈으니까요. 예. 그래서 흔히 이제 BW를 발행할 때 표준 정관에 보면 해외의 기술력을 유치할 때 네.
또 뭐 중요한 외자를 유치할 때 긴급한 자금을 공모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때 또 일반 공모를 할 때 이럴 때만 한다고 보통 제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쓰면 사실은 정상으로 써도 편법이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BW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BW와 BW를 10월 7일 주총에서 결의했는데 10월 24일 그 무상증자를 해서 2.92배를 합니다. 약 3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듬해 2월 7일을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숫자가 BW하고 연결되면서 29.23배가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 당시 안철수 원장이 약 5만 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99년 10월 BW를 계리하기 직전까지. 이제 그게 99년 10월 7일이군요. 네, 10월 7일이죠. 그 5만 주에다가 BW 5만 주 해서 10만 주인데 그건 그 BW의 리픽싱 조항이라고 해서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이 되게 되면 이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이 늘어나는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가격은 떨어지는 거네. 저기 굉장한 어떻게 보면 많이 게임이네. 많이 게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5만 원짜리 5만 주가 5만 원짜리가 무상증자 액면 분할을 거치면서 1,710원이 되고 그걸 1,710원 곱하기 X에서 25억을 만들라니까 146만 8천 주가 된 거죠. 아, 그게 저 안철수 교수가 늘어난 거군요. 그래서 안철수 원장이 이듬해 1년 뒤에 2000년 10월에 BW를 행사했을 때 자기가 가져왔을 때 실제로 146만 8천 주를 가져왔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5만 주가 29.23배에서 146. 정리하면 처음에 있던 5만 주가 이제 그 과정으로 146만 주가 됐고, 또 안철수 원장이 또 BW로 발행한 새로 5만 주가 또 146만 주에서 290만 주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주식 5만 주가 어느 날 순식간에 1년도 안 된 1년 사이에 290만 주가 되는 과정이 본인의 부인이 이사로 있고 본인의 동생이 감사로 있는 시점에서 된 거죠. 본인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상장할 때는 이미 그만뒀다. 2001년 9월에 했는데 2002년 3월에 그만뒀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99년 9월 첫 이사회부터 2000년 10월 BW 행사하지 전까지 다 이루어진 거죠. 본인이. 그때 안철수 원장의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좀 늘어난 건 372만 주 기부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무상증자가 돼서 보태진 겁니다. 또 그게 이제 안철수 재산 행성의 기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근데 여기에 그럼 과연 법률적으로는 어때요? 자,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인의 회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가격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강용석 의원이 5만 원짜리를 왜 1,710원에 샀냐, 300억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철수 연구소에서 이사회 주총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했고 갱년권 방어 차원에서 또 상장을 앞두고 주식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상장이 전이었죠. 이렇게 늘린 거죠. 그럼요. 상장하면 얼마나 봅니까, 근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46만 주가 24,000, 그러니까 이제 23,000원으로 봤을 때 340억이 됐죠. 그러면 자기가 들어간 원가 그 28억 4천 빼고 300억 넘게 벌었지 않습니까? 23,000원일 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다라는 건데 안철수 연구소에서는 합법적 절차, 합법적 가격이었다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아니다. 합법적 절차도 아니었고 합법적 가격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근거로 되는 게 그 비슷한 시기에 삼성 SDS에서 삼성 SDS 뭐 이재용 씨가에게 그 BW를 편법으로 늘려줬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에 보면 이 이사들이 특정한 제3자에게만 공정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 BW를 발행했을 때 그 차액만큼이 회사에 돌아갈 손실을 끼쳤다면 배임이군요. 배임이 성립된다고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고 실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 결의에 참가했던 이사들이요. 그럼 이거의 BW 갖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의 BW하고 봤을 때 주식을 늘린 숫자는 안철수가 훨씬 많습니다. 38%나 늘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38%를 늘린 거면 38배를 늘린 거예요? 38%를 늘렸어요. 주식을요. 그런데 안철수 원장이 BW를 발행 안 하고 그냥 늘렸어도 27%였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도 그 27% 가지고 경영권이 방어가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사들이 동의해줬다 하더라도 주주나 삼성 SDS에서 이사들이 배임 형량이
성립한다고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왜? 법인이라는 인격체에 대해서 그 법인격체 법인으로 돌아가야 될 이익을 그 회사채 발행 이익을 네. 안철수 원장이 취했다라는 예. 부분에서 거기에 동의했던 이사들은 네. 당시에 배임 행령이 배임 성립한다라는 게 예. 법이라는 거는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와 유사한 예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부인이 이사로 있었다는 김미경 예. 김미경 교수.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이제 뭐 일부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안철수 연구소에서 네. 당시에 김미경 씨는 이사에 참가 안 했다면서 이사 회의록을 내놨지 않습니까? 내놨죠. 6명인데 본인은 김미경 씨는 안 하고 네. 5명만 했다. 예. 그래서 제가 즉각 반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소리냐? 그건 조작된 거고 위조다. 예. 이 당시 이사는 5명이고 예. 실제로 김미경 씨에 참가 안 했으면 4명이어야 된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강성삼 씨라는 산업은행 벤처지원팀장, 뭐 그분이 수사, 좀 문제가 많아서 다른 많았죠. 사건으로 뭐 징역 5년 네. 뭐 이렇게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왜 이사도 아닌데 참가해서 서명을 했냐 네. 이렇게 했는데 아, 그 이사가 아니죠. 예, 아니었죠. 요거 예. 하나 짚고. 그래서 저는 네. 이 상장을 하려고 하면 네. 금감원에 당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아무나 상장하면 그거 누구나 떼돈 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회계사, 뭐 변호사 예. 동원해서 엄격하게 보는데 모든 이사의 회의록과 주총 회의록들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금감원에 있는 지금 이사의 회의록과 네. 그날 안철수 연구소에서 공개한 네. 회의록이 다르다. 예. 그래서 지금도 위조된 거다. 예. 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법적 대응을 해서 가려보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장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만약에 지금 우리 황 소장님 말씀이 틀리면은 안철수 안대 측이나 안철수 측에서는 우리 황 소장님을 갖다 고소 고발해야 되겠네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럼 법정 투쟁을 갖다가 예, 법정에서 가려봐야 되겠죠. 가려봐야 예, 될 진실 여부를 예. 가려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등장한 이사의 회의록이 네. 99년 9월 21일 날 네. 이사 회의록이라고 손으로 사인한 이사 회의록이 예. 위조된 거고 예. 모든 위조는 목적이 있기 마련이고 그 목적은 뭐냐? 이건가요? 예. 이게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보면 거기 그 정수가 예. 6명이라 해서 않습니까? 예, 그렇죠. 5명이라고 보고 예. 여기에 살짝 가린 강씨라는 사람이 예. 강성삼이죠. 산업은행의 예, 벤처 투자 팀장. 예. 예. 나중에 감옥 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이 주식회사를 경영해 본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네네. 이사 정수도 틀리고 이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온갖 회사로부터 다 투자를 해주고 BW를 발행해주고 상장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네. 돈을 받은 네. 금융 브로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국책은행의 직원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그 산업은행 직원은 맞았잖아요. 네, 맞았죠. 맞았는데 행태를 금융 행태를- 브로커처럼 해왔죠. 그러니까 예, 저런 사람을 예. 그 이사로 참석시켜서 이사가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참석했을까요? 2000년 3월에 이제 이사로 등록합니다. 예. 자, 2000년 3월은 액면 분할까지 다 끝난 상황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 사람은 이사처럼 저는 00년이 참석했을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기록을 안 남겼냐? 예. 이 사람은 99년 네. 12월 7일인가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사를 모실라 할 거고 안철수 연구소에서는 그렇죠. 이사에 합당하죠. 예. 저는 이렇게 도와주는 과정에서 네. 자기가 관여한 부분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등장했을 때 네. 나는 그때 이사가 아니었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기 위해서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왔지만은 그래서 돈도 이제 땡겨주고 예, 하면서도 했지만 그거 등재 자체는 일부러 뒤를 밀었다.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볼 때 네. 정당한 절차도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정당한 가격이라는 부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원래 이제 장외 거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장되기 전이니까. 상장되기 전에 네. 미상장 주식의 그 가격은 네. 이 상정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상속과 정려에 관한 법인데 예. 이제 정려가 많이 발생할 때 그때 그 주식이 얼마였나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 예. 어떻게 하는가 하면 6개월 전후 네. 이 거래가 그 어떤 행동이 발생한 네. 6개월 전후에 네. 그 장외 거래가가 네. 그게 시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안철수 연구소가 강용석 의원이 2월 달에 기자회견을 해서 뭐 BW 발행이 불법이고 좋다 하니까 우리는 주주가 총 6명이라 이 주식이 모두 예. 그 내부에 있었고 네. 장외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랩 측에서. 예, 그 당시에 그 안랩이 내놓은 네. 대변인 발표문이 네네. 장외 거래가 없다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주주가 총 6명이고. 예. 그러니까
뭐 외부에 주식 물량이 없었다라고. 없었다. 우리끼리는 다 갖고 있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한 9%쯤 되는 네. 기타로 분류되는 굉장히 수상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네. 확신이 되는 네. 그런 주식 거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다. 장외 거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언론이 그걸 갖다가 제 싣고 안랩에 물으니까 안랩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있으면 내놔라. 증거를. 그래가지고 9%의 기타로 분류된 9%의 그 지분이 예, 장외 거래가 장외에서 왔다 갔다 한 예, 있었다고 주장하시니까 예, 그 언론이 그걸 보도를 했어요. 언론 보도해주니까 예, 저쪽에서는 이제 하는 이야기가 네. 언론의 그 질의에 네. 장외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네. 증거를 증거를 내놔라. 그래서 제가 증거를 내놨죠. 예. 2000년 2월에 네. 나래 이동통신이 네. 그 23억을 주고 네. 11,500주 네. 한 주당 20만 원을 네. 주고 구입한 게 나래 이동통신 회계 보고서에 나온다. 하고 제가 그 표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예. 어디 보여주세요. 예, 예, 그게 어디 있을 겁니다. 이제 그 표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표까지도 제가 제시를 했죠. 네. 저게 이제 이게 지금 밑에 겁니다, 밑에 거. 예. 11,500주를 네네. 23억을 주고 샀다. 예, 예. 이게 보고서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나래 이동 통신의 회계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쪽이 예, 아니고. 왜? 그냥 나래 이동통신 6대 주주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제가 예. 거기 찾아봤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 그거는 몇 달 지났을 때 이야기고 예. 그래서 그걸 시세라고 할 수 없다. 당신이 폭등하고 있다. 근데 이때 20만 원이라는 거는요. 네. 무상증자 2.93을 한 이후에 20만 원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무상증자가 없었다고 보고 환산을 하면 네. 58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60만 원 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제 아는 지인들이 네. 당시에 안철수 연구소의 이 주식이 네. 체르노빌 바이러스로 네. 폭등을 했는데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별로 밖에 나 있는 게 없어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예. 정부에서 99년에 30만 대 PC에 쫙 이제 깔면서. 예, 예. 예. 그래서 수십만 원 되겠다 해서 거기 차관에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걸 발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뒤에 거라서 의미가 없고 뭐 급속히 변해가는데 네.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둘러대요. 물론 이것도 6개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시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건 더 찾았어요. 예. 이제 보니까 99년 9월 네. 아마 이제 BW를 발행하기 위한 네. 이사회를 하기 직전일 거라고 예, 봅니다. 5,000주를 네네. 나래 이동통신이 또 팔았어요. 아, 팔았어요. 이번에 이건 샀고 샀고 매도했어요. 매도. 예, 예. 자, 그래서 이 가격은 안 봅니다. 네네. 대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공개해라. 네. 왜 장애 거래가 또 더 따듬하는 네. 이게 나왔냐 하니까 예. 이제 안철수 연구소에서 하는 답변이 아주 가관인데 이 5,000주를 얼마에 팔았는지 네. 너 공개해봐라. 예. 그럼 끝날 거 아니냐 이러니까 판교 사옥으로 이전하다가 네. 자료를 분실한 것 같아. 그러더만은 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예. 우리한테 매도했다고 이야기한 거는 네. BW로 발행한 10월 7일 네. 주식 주총 네. 이후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몰라서 가격을 5만 원으로 했다는 겁니다. 네네. 자기들은 3일 회계법인에서 32,000원 정도에 했는데 네. 5만 원을 했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높게 양심적으로 발행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것도 또 거짓말입니다. 97년 4월 4일 네. 삼성 SDS가 들어올 때 네. 한 주당 5,000원을 5만 원씩 주고 들어왔습니다. 삼성 SDS.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나름대로 그때 5만 원인데 예. 그 위에 별 일이 다 있었는데 네. 이것도 5만 원. 예. 그 다음에 98년 예. 12월 달에 예. 산업은행이 4만 5천 원에 들어왔고요. 네. LG가 5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99년에 모든 일이 폭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내놔라고 하니까 뭐 좀 찾아보겠다. 뭐 노동절이라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다 이러더니만 검찰이 5월 5일 날 갑자기 느닷없이 공소시효가 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우리는 뭐 밝힐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라고 해버리면서 이게 허지부지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네.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마약을 했는가도 미국에는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나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때 뭐 폭행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결혼을 할 때 뭐
이 사생활에서 뭐 문제가 좀 있었는지 예. 이런 것까지도 다 보는 마당에 공소시효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안철수 원장이 예. 그냥 대선을 안 나오고 벤처 기업인이라면 이건 끝난 일일 수 있습니다. 네. 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이 성공한 주식 사기는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대통령 나온 사람이 공소시효를 이야기한다.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그 뒤로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진실이 드러난 게 예. 그 안철수 연구소에 당시에 제가 등기부를 보니까 네. 정관을 개정해갖고요. 뭐라고 돼가 있는가 하면 보시죠. 예. 99년 네. 10월 7일 날 네. 폐지가 됐는데 네. 나래이동통신은 99년 9월에 5,000주를 매도했죠. 예, 아까 말씀하셨죠. 주식 양도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네. 당 회사의 주식은 이사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몰랐다라든지 예. 뭐 나중에 신고했다라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네. 자, 나는 안철수 연구소가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자기들이 조선일보나 매경의 BW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한다고 이 공문을 내놨는데 너무 까매서 잘 보려고 진실의 친구들의 이 공문이 이사 숫자도 틀리고 네. 이사가 아닌 사람이 금융 브로커가 들어와서 네. 주요한 강모 씨라는 사람이 그걸 회의를 주재했고 그리고 또 이 이사가 해가 안철수의 그 모든 BW 의혹의 출발점인 기원입니다. 기원 영어로 오리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장외 거래를 네. 저것끼리 사고 파는 것까지 다 신고하게끔 정관에 명시해놓고 네. 이걸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이 부분을 실제로 보면 이 주식들이 안철수 연구소의 주요 주주들, 5대 주주들끼리 사전 BW 발행이나 이건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무상정자나 네. 액면 분할을 하면서 네. 사전 정보를 알고 네.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주식을 주고받고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는 이 5,000주의 가격은 네. 굉장히 낮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네. 내부 관계자끼리 거래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고요. 네. 또 공개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비싸게 거래된 내역들도 네. 다 공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안철수 원장에 비해서 사회적 비중이 약하고 어떻다 하더라도 이런 의혹이, 중요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게 네. 또 책으로 발간됐고, 네. 제가 지금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입장이 어떻다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냥 대꾸할 가치가 없다. 철저히 무시당하고 계시죠. 아니, 한두 건이 장외 거래가 있는 걸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뭐라는 쓴소리를 합니까? 그 상정법에 분명하게 네. 한 건이라도 있어도 시세라고 되어 있는 마당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BW 발행 절차도 합당하지 못했고 네. BW의 발행 가격도 합당하지 못했고 네. 그것은 삼성 SD에서의 대법원 판례에서 나와 있듯이 배임 명령에 해당되고 네. 그 주주들이 공모를 해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배임 명령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네.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서 회사로 돌아갈 이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최소로 봐서 20만 원이라 칩시다. 네. 무상정자 효과를 빼고 네. 20만 원을 5만 주 발행했으면 10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안철수 원장이 25억에 가져갔으니까 네. 그럼 75억만큼을 네. 차익을 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75억만큼이 배임 형량이 된 액수고 그 다음에 75억에 대해서 정려세를 매기게 되면 네. 30%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간산세가 붙으면 40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 행령 탈세가 성립되는 건데 이걸 지금 공소시효를 논한다 그러면 아예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 등록할 자격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공소시효는 지났군요. 아, 그것도 또 따져볼 여지가 있죠. 있어요. 예, 제가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한간에 등장하는 의혹은 제 책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그 이제 다른 회사를 조사하다가 네. 그 안철수 원장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라는. 2002년 4월이죠. 2002년 그 이제 간염 그래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신문 기록에 보면 안철수 원장이 간염이 위독해서 회사를 몇 달 쉰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검찰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인가요? 예, 3부죠. 3부에서 이제 보면은 안철수 원장을 갖다가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문제되던 벤처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가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원장 근데 안 원장 측에서는 자기는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네. 대변인들이 하지 말고 그건 사실관계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본인만 알 거니까
본인이 자기 입으로 네. 나는 2002년 4월 전후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게 없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좀 알아보다가 굉장히 의문을 가진 게요. 네. 강승삼이가 그 받은 네. 그 판결 기록에 보니까 네. 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승삼 씨가 지은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죄들에 네. 대해서 쭉 열거해서 판결을 놓으면서 네. 111페이지에 이르는 네. 강승삼의 수사 기록은 네. 예외적으로 여기에 첨부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그 판결문에는 다 첨부가 되게 돼 있죠. 네. 그 강승삼이 수사 기록에 보면 네. 거기에 조사를 받은 여러 벤처 기업인들 거기에 처벌받은 4개 회사도 있을 거고 또 아닌 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언론이 작년 말부터 이 문제에서 이제 검찰 수사설 네. 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그 진단서 제출설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진단서를 제출해서 예, 뭐, 예. 예,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 안철수 원장이 내가 수사도 안 받았고 내가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보도한 언론이 한 6개도 넘을 거예요. 예, 한번, 저것도 다 유력한 예, 언론들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권태섭 씨가 뭘 알고 유민영 씨가 뭘 알겠습니까? 아, 자, 금태섭 변호사는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아니 대변인 격이라는 사람은 유민영 씨고 유민영 전 또 주간장. 진실의 친구들이라는 또 뭐 페이스북 사이트는 권태섭 변호사가 그건 뭐죠? 올리는데 뭐, 팬카페, 팬들 예. 모임이죠. 그래서 도대체 예. 그게 이제 이런 거 올렸다가 또 덜미가 잡혔으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고 예.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철수 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수사를 혹시 회피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기 입으로 분명히 밝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근데 겁니다. 진단서를 어디서 받았답니까? 뭐 진단서를 당시에 뭐 재벌에 예. 병원에서 받았고 그 재벌에 예, 예. 자기 가족이 또 있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등장이 되고 있죠. 아, 그 병원에 가족이 예, 있었다. 예, 예,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의혹이 본인의 입으로 깨끗하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의혹이라고 이야기하지 이걸 사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안철수 원장쯤 되는 유력한 대선인 후보가 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유민영 씨나 금태섭 씨나 네. 안철수의 BW나 안철수의 메가피나 안철수의 검찰 수사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기자들이 다시 물으면요. 신동아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 대답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대변인이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또 보도한 언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나면 안철수 연구소에서 그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인터넷에서 삭제라고 다 압력을 많이 넣었답니다. 아, 근데 고소고발 당했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의문이, 예. 그래서 그 신동아에 보면 거기에 신동아 기자가 네. 앞에 이렇게 보도한 언론은 그러면 왜 법적 대응을 안 했냐고 네.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대답할 수 없다고 그냥 전화 끊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대응을 할 문제가 있으면 하고요. 네. 저는 제 책에 대해서도 네. 가처분을 할 줄 알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인쇄도 뭐 거의 뭐 아주 이렇게 하고 네, 네. 출판사가 손해를 볼까봐 네.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출판을 해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네. 했어요. 근데 가처분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네. 대응할 입장은 없냐니까 대응할 이 책이죠. 예.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 예, 대응할 가치가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를 자꾸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고 제가 가치의 문제가 아니죠. 진실, 팩트의 예,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예. 만약에 우리 황 소장님이 허위의 사실을 갖다가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제가 처벌받아요. 처벌받아야죠. 그럼요. 제가 받겠다는 겁니다. 네네. 저 얼마 전에 제가 제 블로그에 안철수 연구소 쪽에 지금 이사의 회의록이 조작됐다. 네. 제가 그 신문에 주기 전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언론에 뭐 주고 안 그럽니다. 네. 다 자기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다 줬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안 되겠다. 이른바 반론권을 예, 주는 공개 거. 질의를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걸 공개 토론해 보자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면 네. 무조건 그냥 뭉개기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제 보면 결국 이제 우리 황 소장님 이제 지적에 따르면은 이 문제 이건 화이트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안 원장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대답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제가 의무가 있다고 보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또 중요한 게요. 네.
저 양반이 그래서 이제 그 200, 네. 146에서 290만 주 안팎을 갖고 있다가 예, 예. 나중에 무상증자가 또 90만 주가 넘게 됐습니다. 예, 무상증자가 예, 그렇죠. 2005년 전후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대선에 나올 때 372만 주로 몇 년간을 쭉 갖고 있은 거예요. 작년 예. 11월까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1000만 주를 맞춰놨기 때문에 네. 주식 시세가. 네. 자, 올 작년 초에 네. 안철수 연구소의 주식은 18,000원만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1년 초에. 작년 그러니까 10초죠. 예, 예. 그리고 또 그게 이제 5, 6월 달까지 계속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안철수 원장이 이제 대선에 나오겠다 하니까 안철수 연구소 주식이 폭등하기 시작해서 작년 이제 11월 달에는 뭐 10한 3, 4만 원까지 갔고. 그렇죠. 한때 올해 1월 달에는 예. 최고 16만 8천 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시총이 얼마인가 하면 1조 6,800억입니다. 시세총액이. 예, 그래서 안철수 원장이 지금 재단을 뭐 주식을 반을 내놨다. 그것도 사실 지금 사실이 아닙니다. 예. 372만 주 중에서 예. 86만 주를 내놓고요. 네. 그 나머지 286만 주가는 네. 본인이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반을 내놨으면 186만 주를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86만 주만 내놓고 네. 그 내놓기로 한 100만 주는 본인이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성관이가 안철수 연구소 재단이 위협이다니까 네. 이제 선거 이후에 뭐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100만 주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것도 되게 됐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인 부담을 덜어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도대체 그 미국의 견주어 봤을 때 롬니가 네. 베인 캐피탈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한 있죠. 3, 4천억 재산을 네. 그 투자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 그 롬니의 도덕성을 흔드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롬니는 신탁을 했습니다. 네. 백지 신탁을요. 예. 그래서 롬니의 대선과 관련해서 네. 자기의 투자가 예. 연결되지 못하고 엄격하게 예. 정확하게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안철수 원장은 예. 지금 자기 주식을 산 개미 투자자들은 네. 안철수 원장이 싫어도 예. 안철수 원장을 예. 지지하게끔 돼야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남돈으로 재단 만들고 개미 투자자들 돈으로 예. 원래 가진 재산보다도 아직도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재산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 가치가.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법이 있고 그거를 떠나서 네. 아주 현저한 결격 사유고 그 예. 재산의 기원이 다 과거에 아까 빗발로 말씀하셨던 됐다. 99년 그 10월 7일 예. BW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예, 그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보면 슬슬 결론을 낼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황 소장님 얘기 너무 재밌어갖고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뭐 다음 또 약속도 있으시고 하니까 슬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 소장님 이 안철수에 만들어진 신화 이 보면 나중에 결론 부분에 이제 안철수가 어떤 특정 세력과 어떤 특정 정치 집단에 의해서 좀 비호받는 듯한 예. 느낌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좀 설명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결론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현재 경제 민주화, 네. 보편적 복지, 네. 또 뭐 사회 양극화 방지, 네. 뭐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든지 이런 거대한 사회 흐름이 네. 한국의 여야에서 네.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이 조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여야가 공개. 작년 말부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즘은 새누리당이 더 많이 치고 나가고 그렇죠.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진보 정당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위기에 안철수 원장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9월 초에 중앙일보에 보면 네. 안철수 원장은 이런 흐름을 뒤집기 위한 네. 세력의 후보로 요즘- 일단은 그런 비슷한 그런 칼럼이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착안해서 네. 안철수 원장의 배후에 네. 그 이명박 네.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설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 자신은 그 확신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이 안철수 원장이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포스코 이사와 의장으로 사회의사하고 2005년부터 이사회 11년까지 의장을 있었죠. 예, 7년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중요한 결정에 200몇 차례에 대해서 네. 반론도 거의 행사하지 않았고 예. 또 2009년 1월 달에 윤석민 씨 네. 그가 이제 제기한 의혹 네. 정준영 씨를 임명하는 과정에 그렇죠. 예. 그 안철수 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별 의혹이 없었다 하면서 진화됐고 네. 그 다음에 박원순 씨는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박원순 씨도 원래 같은 사이였는데 그 시점을 계기로 박원순 씨는 쫓겨났고 안철수 원장은 이사회 의장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안철수 원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포스코가 자원외교니 뭐니 해가지고 수많은 20개가 넘는 회사를 계열사가 두배 늘었다고. 예, 2배 늘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 3조 6천억을 투입하면서 네. 지금 포스코가 이 재정 위기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도대체 이사회 의장으로 뭐 했냐는 거죠. 대리상이었을 건데.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부인과 더불어서 경력을 갖다가 이 어떻게 보면 과대 평가받으면서 카이스트 서울대를 다니고 예. 또 청와대의 각종 위원회를 두루두루 섭렵을 하고 네. 정부의 각 부서의 위원회를 섭렵을 했고 또 안철수 연구소에는
글로벌 컨텐츠라 해서 연 수십억이 지원이 됐고 네. 또 뭐 전번에 빌 게이츠를 만나러 가는 것도 KT에서 받은 용역이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얼마 전에 그 시사 매거진 2580에 네. 갑자기 그 방송을 못하게 되는 외압이 들어왔는데 예. 도대체 안철수 원장이 야당이라고 보면 이 외압이 들어온다라는 게 국장선에서 들어왔다는데 네네. 방송국 국장 위에 사장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야당이.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치권을 보면 진보정당, 친노, 동교동, 친박까지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이 다 사정을 받고 당하고 있는데 검찰이 다 조사하고 예, 있죠. 조사하고 있는데 안철수 원장만 멀쩡하고 또 MB 정권에서 핵심적인 총리를 했던 정운찬 전 총리가 안철수 원장을 지원한다고 공공연하게 러브콜하고 본인이 있죠. 뭐 지원하려고 선언하려다가 얼마 전에 멈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땐 꿀뚝에 연기 안 나고요. 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네. 정치판을 새로 짜야 된다라고 열심히 사방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하지 말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아유,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무협지 한 편 읽는 정도로 흥미진진한 그런 어떤 우리 황장수 소장님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보면 뭐 결론적으로 우리 황 소장이 오늘 좀 제기한 그런 각종 의혹,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안철수 교수나 안철수 원장 측에서는 아마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대선을 불과 104일 앞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